팔순의 노모가 보호자 없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병원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3주 뒤 병원비 964만 원이 익명의 현금 봉투로 모두 납부됐습니다. 그리고 CCTV에 잡힌 그 남자, 20년 전 엄마 날 잊으세요라며 떠난 그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하지만 부모에게 자식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고여 사는 이름입니다. 서울 외곽, 낡은 파란 대문이 있는 작은 마을. 그 집에 사는 김옥자 여사, 올해 80세. 아들은 20살에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고 그날 이후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버지 기일에도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던 그 아이.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아들이 죽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매년 봄 그 아이가 떠난 날이면 혼자 멸치볶음과 된장찌개를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너무 늦게 오면 엄마 얼굴 못 보고 갈 수도 있어.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야. 그렇게 20년을 기다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기적처럼 돌아온 그 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겨울, 서울에도 유난히 눈이 자주 내리던 해였습니다. 김옥자 여사는 주민센터 일도 잠시 쉬고 약국에서 받은 감기약을 챙기며 집안에만 머무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골목 입구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119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심장 부정맥, 당 조절 실패, 폐렴 초기. 의사는 말했습니다. 적어도 3주 이상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등록되어 있으시지만 노령 단독보험은 없어 부담이 좀 되실 겁니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실 병보다 더 무서운 건 병원비였습니다. 입원 절차 중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없어요, 혼자예요. 아드님이나 따님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그녀의 말에서 단념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병실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간호사 사이에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708호 어르신 병원비가 계속 납부되고 있대. 보호자 없다면서 누가 그렇게 매주 100만 원씩 내? 누군가 와서 말없이 봉투만 내려놓고 간다더라. 간호사 말로는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40분쯤 정장을 입지도 않았고 작업복도 아닌 그저 편안한 점퍼 차림의 중년 남자 한 명이 현금을 담은 봉투를 병원 창구에 두고 간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말은 이랬습니다.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그저 잘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하고 돌아서요. 한 번은 사과 상자에 간식이랑 붕어빵을 넣어 오셨는데 이름은 절대 말하지 않으셨어요. 얼굴을 봤는데 한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피부는 거칠고 눈가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죠. 김옥자 여사는 말없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알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아이일 리가 없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떨리지? 입원 23일째 되는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호흡기 안정화 잘 되셨습니다. 내일 퇴원 가능하시겠어요? 그녀는 그 말보다 병원비 얼마 나왔을까를 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수납 창구에서 들은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총 병원비 964만 원. 전액 납부 완료입니다. 보호자분이 오늘 아침에도 다녀가셨어요. 메모 한 장 남기고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호자 누군데요? 죄송하지만 익명 요청이 있으셔서
개인 신상은 저희도 모릅니다. 손에 쥐어진 메모 한 장, 깨끗한 흰 종이에 적힌 단 몇 줄의 글씨. 어머니께서 무사히 퇴원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임. 그녀는 메모를 들고 창문 너머로 하염없이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글씨, 왜 이렇게 낯익지? 혹시 정말 내가 맞는 거니? 퇴원한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병원 원무과에 부탁했습니다. 저 이상한 부탁인 거 아는데요. 그 보호자분 혹시 CCTV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행정 직원은 한참 고민하다가 감사기록용 CCTV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창구 장면을 10초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화면, 그 안에 후드티를 눌러 쓴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눈가엔 깊은 주름이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거웠으며 현금을 담은 봉투를 내려놓는 동작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가 병원을 나서기 직전 잠시 고개를 돌렸고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일동아 너였구나. 김옥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울음도 없이 쏟아졌고 가슴 속에서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다시 입술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그게 엄마가 기다리던 아들 얼굴이었다. 이 못난 엄마는 아직도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단다. 옥자 여사는 퇴원한 지 나흘째 되는 날 병원 앞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겨울바람은 뺨을 사정없이 때렸고 손끝이 저리도록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온 시간은 오전 7시 40분경. 입원 중일 땐 직접 볼 수 없었지만 퇴원한 지금이라면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겠지. 그녀는 그 희박한 확률 하나에 기대 아침 일찍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병원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그녀는 그를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42분. 하늘은 어둑했고 거리엔 출근하는 사람 몇몇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 정문 쪽에서 점퍼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검은 바지, 후드티, 그리고 손에는 노란색 봉투 하나.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사람이 별로 없음을 확인하자 그대로 원무과 창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맞아. 저 남자야, 저 사람이야. 김옥자 여사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손이 벌벌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까이 가서 붙잡고 싶은 마음과 멀리서 지켜만 보고 싶은 마음이 뒤섞였죠. 그리고 마침내 남자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일동아?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매, 턱선, 그리고 고개를 떨구는 버릇까지도 그녀의 기억 속 그 아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지만 눈가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고 할머니께 전해주세요. 이건 마지막입니다. 라는 글귀가 적힌 쪽지를 남기고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병원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그녀를 보고 놀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여긴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 봉투, 저 남자가 두고 간 거 그거 제가 받아도 되겠어요? 직원은 조금 망설이다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200만 원과 짧은 손글씨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자리를 옮겨야 해서 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추운 날엔 외출 마세요. 아들처럼 생각해 주세요. 어떤 이가.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 쪽지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 단어가 마음을 칼처럼 후벼 팠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 그 애일 리가 없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글씨가 익숙하지? 그녀는 벌떡 일어나 병원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저 죄송한데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남자 CCTV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경비는 원칙상 안 된다고 말했지만 김옥자 여사의 절절한 눈빛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진짜 잠깐만 보는 거예요. 복사도 안 됩니다. 재생된 화면엔 7시 41분쯤 한 남자가 들어와 봉투를 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병원을 나서며 살짝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김옥자 여사는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일동아, 내 아들 맞잖아. 내가 왜 이렇게 변했니?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니? 그녀는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참고 눌러왔던 서운함, 그리움, 후회, 원망.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 엄마를 앞에 두고도 그냥 그렇게 가야 했니?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메모지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널 먼저 찾아가겠다. 마지막이면 안 된다. 엄마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마지막이니? 그녀는 병원 측에 도움을 청했고 마침 CCTV에서 얼굴을 본 담당 직원이 소심하게 정보를 건넸습니다. 저 원래 이런 거 안 드리는데요. 그분 며칠 전까지 여기 동탄 공사장에서 일하셨어요. 김옥자 여사는 곧바로 외투를 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공사장 앞에 서 있던 몇몇 인부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이 사람 여기서 일한 적 있나요? 아, 이 형? 지난주까지 일했어요. 지금은 그만뒀고? 다음 주부터 평택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진짜 박일동이라는 이름 맞나요? 인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왜요? 가족이세요? 그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그놈이 내 아들이에요.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그 아이는 익명의 납부자가 아닌 진짜 그녀의 아들이었던 것. 서울에서 평택으로 가는 시외버스 안. 김옥자 여사는 창가 쪽에 앉아 꾸깃꾸깃 접힌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내용은 짧았지만 그 안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얽혀 있었습니다. 일동아, 엄마가 용기 내서 너를 찾으러 간다. 미움도, 후회도, 이젠 다 지웠다. 내 얼굴만 한번 보면 그걸로 족하다. 그가 일하는 컨테이너 근처 오전 10시 50분 김옥자 여사는 철제 펜스를 따라 걷다가 작업복을 입은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등엔 굳은 살이 깊게 박여 있었으며 무릎 위로는 이미 햇빛에 그을린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고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동아,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발 내딛었습니다. 너였구나. 정말 내가 내 아들 맞구나. 그는 돌아서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나를 피하면 엄마는 여기서 숨이 멎을지도 모른다. 그 한마디에 그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둘은 작은 작업 컨테이너 안에서 비좁은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옥자 여사는 물병을 꺼내 건네려다 말았습니다.
그저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너 왜 그날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니? 아들은 오랜 침묵 끝에 마치 마음속에 묻어둔 무언가를 결국 꺼내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아빠 돌아가시고 3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날도 똑같이. 전 그저 제 방 안에 조용히 있었어요. 불도 안 켜고 창밖으로 조금씩 지는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쾅 하고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엔 눈물도 분노도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는 숨도 안 고르고 이렇게 말했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김옥자 여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난 그게 일종의 화풀이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진짜 내 가방에 옷을 넣어서 문 밖에 내던졌어요. 그날 난 집에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엄마, 난 쫓겨났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내 존재 자체가 엄마한테 짐이었던 건가 싶었거든요. 김옥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조차 없어. 그냥 화가 나서 너무 서러워서. 내가 내 곁에 없을까봐 무서워서 그랬을 뿐이야.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말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꿔놓았구나. 그걸 난 잊고 살았구나. 미안하다. 아가야, 엄마가 너무 늦게 미안하다고 말 안 해. 그는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손에 들려있는 건 늘 조용한 간식이나 작은 봉투 하나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매주 더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넌 도망친 게 아니었구나. 넌 쫓겨난 아이였구나. 근데도 엄마라고 그 병원비를 다 내줬구나. 그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 그날 집 나간 이후에도 매년 생신에는 몰래 집 근처에 왔었어요. 대문 열어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섰죠. 그는 김밥을 한 조각 입에 넣고 말했습니다. 이 김밥 맛 기억나요? 초등학교 소풍 때 엄마가 새벽에 싸주던 그 맛이랑 똑같아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걸 아직 기억하고 있다니 내가 내 아들이 맞구나. 그날 밤 김옥자 여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한마디 말로 내 자식을 상처 준 엄마였다. 그리고 내 자식은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20년을 헤매던 마음이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상처는 오래됐지만 용서는 한순간에 일어났고 그 순간부터 모자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옥자 여사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마을 버스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가끔은 함께 반찬을 들고, 가끔은 빈손으로, 가끔은 그냥 말없이 그의 얼굴만 보려고 말이죠. 평택의 컨테이너 작업실 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라면 앞에서 둘은 묵묵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옥자 여사는 물었습니다. 일동아, 너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왜 그렇게까지 날 도우려 했니?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내 가방을 내던졌을 때 난 세상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서울역 근처 찜질방에서 며칠 버티다가 쫓겨나서 지하도에서 잤어요. 진짜로 밥 굶은 날이 일주일이 넘었어요.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공사장 일, 설비 도우미, 야간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나중엔 용접 자격증도 땄고 하루 14시간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패이고 검은 기름이 밴 자국이 깊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엄마가 나 버렸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도 월급 받을 때마다 엄마가 생각났어요. 아무리 미워도 마음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이걸 나중에 엄마한테 다 주면 엄마가 날 용서해 줄까? 아니면 혹시 엄마가 나를 다시 품어줄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 모았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말, 동네 아는 형 통해 우연히 들었어요. 그 순간 그냥 달려갔어요. 처음엔 얼굴도 못 봤고 몰래 수납 창고에서 이름만 확인하고 봉투에 돈 넣어서 주고 나왔어요. 엄마를 보면 눈물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병원비라도 대신 내면 엄마가 나를 안 버렸다는 착각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녀는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동아, 그래. 넌 다시 내 아들이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돌아온 순간부터 넌 이미 엄마의 아들이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간 꺼내지 못한 아들의 사진, 졸업장 사본, 그리고 그의 초등학교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액자에 그 사진을 끼우며 말했습니다. 너는 단 한순간도 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이제 두 사람은 용서와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늦은 듯 보였지만 이제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발걸음은 더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하던 아들은 이제 반찬통을 들고 빨래 바구니를 들고 종종 김옥자 여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찌개 있죠? 국물만이 내가 좋아하잖아. 이 대화 하나가 옥자 여사의 하루를 온통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골목 어기 파란 대문역, 작은 평상이 하나 놓였습니다. 그 평상에 나란히 앉아 옥자 여사와 아들은 함께 귤을 까먹기도 하고 마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님, 요즘 얼굴에 살 올라서 보기 좋아요. 아드님이 자주 오시나 봐요? 아들이 효자예요. 엄마 병원비도 다 내주고. 동네 사람들의 말은 그녀를 웃게 했습니다. 예전엔 혼자 사는 여자로 불렸지만 이제는 아들이 있는 어머니로 다시 불렸습니다. 그녀의 달력에는 매주 수요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일동이 오는 날, 된장찌개 끓이는 날, 찐 계란 준비. 이제 그녀의 시간은 다시 누군가를 위한 시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동네 복지회관에서 가족 간병인 특강이 열렸습니다. 강사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가족 때문에 상처받은 분 계신가요? 잠시 정적이 흐르던 공간에서 김옥자 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근데 그 가족 덕분에 살았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한테서밖에 못 낳는 거더라고요.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그날 그 강의실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작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아들은 엄마에게 작은 집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방 얻었어요. 엄마 옆에, 바로 한 블럭 옆에 매일같이 안 살아도 괜찮아요. 대신 엄마한테서 멀어지진 않을게요. 그녀는 종이를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가까이 있어주는 거면 됐다. 엄마는 매일 대문만 열어볼게. 네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그것만 보면 되니까. 김옥자 여사는 그날의 일을 작은 수첩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늘 아들 얼굴 보고 밥 먹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음. 이 맛에 살아가는 거지. 우리 인생은 참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가고 그 사람을 잊었다고 믿는 순간에도 그리움은 늘 뿌리처럼 남아있죠. 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상처는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치유받아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말은 미안하다와 괜찮다입니다. 김옥자 여사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널 오해한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몰라서 그런 거야. 그리고 아들은 말없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여전히 당신이 머물러 있다면 그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혹은 아직 괜찮아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 이 댓글창에 살짝 남겨보세요. 우리는 그 마음을 함께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이 되고 구독은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할 약속이 됩니다.